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으면 그 한계는 없습니다. 우리 여성 구직자분들은 보통 사회에서 유리천장이란 말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우리 여성 구직자분들도 스스로 유리천장이란 한계를 두지 않으면 어느샌가 그 유리천장이 깨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시간이죠. 여성 취업 관련 정보들과 또 자격증 관련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림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라인플러스에서는 라인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개발과 광고 플랫폼 개발, 뮤직 서비스 서버 개발 등 총 6개 분야의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 연계 형태로 전공에 관계없이 5학기 이상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남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모집 기간은 5월 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오토에버에서는 경력 3년 이상의 모바일 프로그래밍 전문가를 찾고 있는데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력자들만 지원이 가능하며 RDB 경험자나 영어 회화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8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한화 SNC에서는 스마트워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운영 개발할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개발 경력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5월 7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오트론의 채용 소식입니다. 현대오트론에서는 회계 결산과 실적을 분석하고 회계 감사 업무를 담당할 경력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재무회계나 관리회계 경험이 있는 3년 이상의 경력자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SAP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1부는 도전하는 여성들을 위한 시간이죠.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석대학교의 관광학부 연지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여성 취업 이야기를 이제 해볼 텐데 네. 교수님께서 또 특별히 관광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오늘의 주제는 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서비스 산업 시대에 여성이 어떤 방면에서 취업을 하면 유리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제 정말 뭐 서비스는 선택이 아니라 뭐 필수, 본질이 됐을 정도로 우리 생활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분야가 됐습니다. 사실 요즘은 서비스 분야라고 딱히 정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분야에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팔리던 시대였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넘치는 물건, 넘치는 서비스에서 기업들이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경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제 예전에 하나 더 주고 네. 봉사해주던 수준의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가 상품화되고 제품도 서비스화시켜서 팔고 있는 서비타이제이션이 지금 현실에 적응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이제 뭐 정말 뭐 단순히 영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서비스도 같이 함께 가야 이 본질적인 매출이 모두 오르는 그런 형태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정수기는 제품이지만 이젠 정수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사고 그쵸,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 있는 과도기에 있지만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인 인공지능, IoT,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도 결국은 서비스의 혁명에 필요한 기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서비스 산업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이 여성들의 역할도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보다
디테일하고 또 공감 능력 같은 부분도 뛰어나잖아요. 아닙니까? 네, 말씀대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인력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견이 나오지만 사실 본질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이나 교감이 가능해야 하는 부분은 네. 또 다른 역할이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마 여성들의 감성과 이 관계 지향력이 아마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서비스 산업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보다 여성 취업의 어떤 일자리도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기대는 사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지만 현재 2016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 59.3%에 미치지 못하는 56.2% 가량으로 네. 나타나 있습니다. 예. 2017년 통계청 자료에는 기혼 여성 5명 중 1명, 그리고 30대 여성은 3명 중 1명이 네. 사실 경력 단절 여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재취업률은 50% 미만인 46%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력 단절 여성들이 또 구직하는 활동들을 보면 일반 사무직, 단순 노동자, 전문가나 관련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판매 종사자, 관리자 등인데요. 이 이중 일자리 수 대비 구직자 수가 부족한 분야가 절대적으로 서비스 분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서비스 업종이라는 게 뭐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좀 여성 구직자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좀 많이 열어놓은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단순 판매 서비스직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거보다도 더 전문화된 서비스도 많이 길이 열려 있고요. 네.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상담이나 텔레마케터 같은 직종에 채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관계 지향적인 여성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사회 변화에 의해서 실버 산업 혹은 여성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생기는 공백, 육아나 가사 등을 서비스 산업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환경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네. 실버 시터나 보건, 의료 보조원, 간병인, 사회복지사, 가사도우미 등은 사실 여성들이 많이 또 활동하고 있는 분야고요. 네. 이런 분야는 주부의 경험을 살려서 또 반찬을 조리해서 그날 공급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맞아요. 저희가 지금 사실 짐작하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서비스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일자리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뭐 관련 창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성들에게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런 서비스 산업 시대에 여성이 보다 일하기 좋은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뭐 주부라든지 어느 정도 특별한 고용 능력 한계가 있는 여성들에게는 또 거기에 적합한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실은 여성 유망 직업을 이렇게 몇 가지 선출을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커플 매니저나 웨딩 플래너, 파티 플래너, 또 매너 컨설턴트, 네.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방과 후 아동 지도교사, 실버시터, 베이비시터 지금 나열하고 있는 직업군들을 보면 네. 여성의 감성과 젠더적 특성을 좀 고려해서 이 유망 직업으로 꼽은 직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것들 중에 대부분이 최근에 생겨난 직업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네. 없었는데 네. 불과 한 10몇 년 사이에 예. 정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그만큼 사라져가는 직업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든지 여성에게 좀 특화된 일자리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요? 네, 우선 여성들은 단순 사무직이나 이런 사무직을 벗어나서 전문직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대의 강점은 관계 지향적이고요. 예. 풍부한 감성일 것입니다. 네. 사실 고도의 기술화되는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이제 감성들을 인간의 따뜻함을
본질로 하는 사업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돌봄 서비스나 실버시터,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등은 사실 공감력이 없으면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진짜 뭐 요즘 맞벌이 시대고 또 고령화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직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특히 또 여성분들이 그 전에 어떤 주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배운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직업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를 구할 때 수소문으로 구했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또 따로 애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맞벌이 1인 가구 노령화 시대에서 성장률 높은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입니다. 네. 심지어는 서비스 매뉴얼뿐만 아니라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서비스 제공자를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거기에 적합한 서비스 요원을 배치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네. 시장의 성장률을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가사도우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이제 오랫동안 주부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자녀 다 키우시고 또 건강한 상태에서 여유가 있으신 네. 분들이 그 영역을 확장해서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또 이런 가사도우미 일이 근무일과 시간을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그쵸. 있다는 네, 장점이 있어서 맞아요. 되게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이 서비스업이라는 게 사실 그 서비스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감정 노동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네. 특히 뭐 텔레마케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베이비시터, 실버시터 이런 것들도 사실 뭐 감정 노동 직업 중에 하나인데 이러다 보면 좀 고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역시 서비스업에서 오랫동안 종사를 했지만 이 네. 서비스업은 공통적으로 어떤 분야이건 간에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는 네. 것에서 참 그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은 좋은 관계이든 불편한 관계이든 간에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상대에게 집중해주는 일이거든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제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 종사자가 100만에 이르는데 오. 대부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텔레마케터들이 이직이나 퇴직이 상당히 높거든요. 힘들죠. 네. 직업 자체가. 그래서 이런 조사 연구 사례에서는 네. 실제로 이 텔레마케터에게 불만을 하는 고객 중에 네. 텔레마케터 경험이 있었던 사람도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겪어보신 분들이 더 그렇죠. 오히려.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후유증을 동반하는 감정 노동의 강도가 큰 직업이 텔레마케터인데 예. 이러한 감정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을 발의했고 네. 또 지난달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감정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사업주에게 직종 전환이나 근무 중단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또 그 요구에 대해서 부당한 해고나 불이익을 줬을 때에는 징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네. 그만큼 서비스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늘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함으로 인해서 서비스 산업의 질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보호 대책이라는 울타리가 좀 마련되어져 있으면 텔레마케터들을 비롯해서 이런 감정 노동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다 좀 마음 편하게 일을 하시고 걱정 없이 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건. 네. 자, 방금 뭐 교수님께서도 이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그야말로 살아있는 경험을 갖고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당시에는? 사실 대처라는 것이 딱히 정해놓은 정답은 없고요. 네. 당시에 고객만족팀에서 이제 책임자로 일하고 있을 때 이제 많은 고객들을 만났을 때 정신적 탈진으로 사실 휴직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그때 근무하던 회사의 경우는
직원의 인권과 네. 그 회사의 자산 보호를 위해서 고객이 불합리한 요구나 네. 욕설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사실은 먼저 고지를 하고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벌써 직원들은 다 상처를 입어서 네, 지쳐있는 상태가 되기 마련이죠. 한 번은 욕설과 반말을 심하게 하는 젊은 고객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네. 네, 그때 저도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이며 누군가의 딸입니다 예. 하고 읍소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동료 직원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스트레스를 사실은 가장 편안한 사람에게 내려놓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호소 아닌 호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직원이 감정 노동을 겪는다는 것이 그 직원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인과 그 사회 환경에게 모두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서로 조금씩 이해해주면 맞습니다. 서비스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극복하는 방법은 고객의 불만이나 갈등 상황을 내용과 감정을 분리하는 훈련들을 많이 했습니다. 고객이 화내는 것은 지금 내가 미워서 나한테 화가 나서 지금 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네. 좀 많이 했고요. 오, 중요하네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직업에 몰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하나 제가 하고 싶은 일, 저를 성장시키는 일을 좀 찾아서 할 수 네.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고객을 응대하는 일도 있었지만 또 그런 사례를 두고 다시 이 서비스의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직원을 교육 훈련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공부하고 싶어서 쭉 이어나오던 게 지금은 이렇게 미래의 서비스 전문가를 키우는 네. 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건강한 신체를 만들면 정신도 그만큼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도 좋은 중요하죠.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저희가 얼마 전에 광고였나요? 어떤 통신회사에서 네. 그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면 네. 지금 이 전화를 받는 텔레마케터는 누군가의 어느 동에 살고 계시는 누군가의 뭐 따님이십니다. 네, 이런 멘트가 나가고 나서 실제로 그 고객들의 불만이나 욕설의 강도가 상당히 줄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 보니까 실제로 좀 오죽하셨으면 그 당시에 또 이런 읍소까지 하셨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프네요. 네. 자, 뭐 이런 건 어쨌거나 지금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건강한 방법으로 푸셨잖아요. 근데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푸시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 아는 사람은 이제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한계가 있죠, 쇼핑은. 네, 그렇죠. 경제적으로 나중에 감당을 네, 못해서 맞아요. 어려울 수 있고요. 혹은 또 이제 다른 분야에 가서 자기가 고객으로서 또 그런 감정을 해소하려는 반대로. 네, 네. 나쁜 방향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씩 조심해주면 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는 구조를 네.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희가 1부의 코너 속의 코너죠. 취업 질문 있어요라는 미니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 좀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시는 취업 고민들을 우리 연지원 교수님께서 함께 해결해 주실 겁니다. 좀 어떤 고민을 가진 여성 구직자 분인지 한번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서비스 업종의 취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감정 노동이란 말을 들으면서 두렵기도 한데요. 서비스업의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이런 분들은 일단은 뭐 워낙 요즘 서비스업에 취업의 문을 좀 많이 열려져 있으니까 준비는 하되 여러모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감정 노동이나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좀 취업 전에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좀 건강한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훈련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취업 전에 아르바이트나 여러 경험을 통해서 고객을 만나는 네. 대인 관계를 하는 방법들을 조금 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업은 사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네. 마인드가 관계 지향적이고 이타심이 높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응력과 지구력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자세, 마음가짐을 주로 이 서비스 업종에서 네. 깊게 살펴보고요. 서비스업 중에서는 해외 지사나 외국인 손님이 많은 항공, 호텔, 여행업 같은 경우는 외국어 구사 능력도 인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어 능력 평가는 주로 토익을 위주로 평가되고 있는데 회화 능력이 검증된다고 하면 계량적인 점수는 사실 또 크게 관여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또 경제 교류나 뭐 한류의 영향이 활발한 근접국 중국이나 네. 일본에 이 서비스 산업이 교류가 많기 때문에 제2외국어로 중국어나 일본어를 능력을 네. 갖추고 있다면 좀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고 그 네. 다음으로는 이제 부수적으로 또 외국인 손님들을 많이 뭐 이렇게 네. 대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은 구직자입니다. 항공사에서는 구직자의 어떤 점에 높은 점수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스튜어디스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여성 구직자분들 중에 스튜어디스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자,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따로 방법이 있나요? 마찬가지로 승무원도 서비스업입니다. 그쵸. 다만 이제 일하는 환경이 네. 좀 더 안전에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이제 기내라는 환경인데요. 안전과 서비스를 주업무로 하는 이제 승무원은 기본적으로 인성과 서비스 마인드, 이타심이 중요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와 제2외국어 그리고 체력 이런 것들이 기본 요소로 좀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네. 판단됩니다. 그렇죠. 예, 토익 같은 경우는 보통 700, 800점 정도. 그리고 요즘은 기내 안전이나 보안의 문제가 더 엄격히 대두되고 네, 있어서 태권도나 합기도 같은 항공 보안을 위한 운동으로 유단 단증을 갖추고 있으면 네,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항공사는 기업 문화 및 서비스 모토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 다른 색다른 달란트를 가진 승무원을 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음악 혹은 바리스타 이런 여러 가지 미용 같은 관련된 것들도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갖추어서 좀 돋보이는 것도 예,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항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국어도 중요하지만 여러모로 좀 부수적인 것도 많이 준비를 해야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보통 요즘은 국내 항공사에서 채용을 많이 하지만 네. 그 국외 항공사에서도 정말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거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취업 준비를 할 때 좀 외국 항공사는 이런 점을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그 승무원들이 자원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항공사에서도 우리나라 승무원들의 채용을 되게 선호하고 있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언어 그 소통 능력이 아주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학 점수뿐만 아니라 회화 실력이 뛰어나야 되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고요. 예, 이건 사실 기본이죠. 네. 뭐 워낙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해외 거주 가능 여부를 주로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좀 더 자유로운 외국 생활이 가능한 사람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근무한 친구나 동료들을 보면요.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이제 해외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굳이 어떤 스튜어디스라는 한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오늘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대한민국의 경력 단절 여성들 혹은 뭐 여성 구직자분들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어떤 선배로서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아를 좀 더 많이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스스로 사랑하고 잊지 않고 그리고 존귀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과 자존감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고 앞으로 나가고 도전하는 그런 직업인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 좀 많이 담아두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교수님 정말 여성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지만 뭐 나아지고 있죠,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천장이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여러모로 좀 아직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교수님께서도 워킹맘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처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을 한참 할 때도요, 네.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나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네. 분노가 많이 네.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역할 분할이 남성보다 조직에 몰입하는 몰입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삶에서 네. 나오는 중요한 기술이나 경험이 조직의 직업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결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들은 조금 프레임을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교육학자의 강연을 들어보면 네. 전업주부가 아이와 하루 종일 있다고 해서 아이에게 양질의 시간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하루에 기껏 한두 시간도 채 안 된다고 조사가 나온 것을 볼 때 네. 일하는 여성일지라도 퇴근하고 1시간에서 2시간 혹은 안 된다면 일주일에 2~3번 1시간에서 2시간 아이와 오롯이 함께 해준다면 아이에게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그거마저도 안 되면 아이에게 엄마의 직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그걸 보고 배운다고 하네요. 네, 사실 뭐 이런 거는 저는 전업주부가 훨씬 더 아이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실제로 좀 이렇게 아이를 함께 하시면서 좀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 같은 경우 회사에 다닐 때보다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보수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대신 제가 가지는 시간적 여유나 저의 삶의 균형감을 가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변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더 많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파트타임이나 경력 단절 여성이 전업으로 일할 때보다 근무나 보수나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있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얻을 수 있는 다른 삶의 균형이나 건강이나 새로운 도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삶의 가치를 좀 더 높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주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교수님께서 일도 육아도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성 구직자들을 위한 멘토 백석대학교 관광학부의 연지영 교수님과 함께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시간 함께 했는데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또 사회생활을 위해서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